만약 지혁이 은호와 성재의 사이가 막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한다면 만약 그는 무엇을 먼저 버리게 될까? 자존심일까? 우정일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남은 사랑일까? 보아의 파혼 이후 이지혁의 삶은 끝없는 추락의 연속이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조롱의 장이 되었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칼처럼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부모님의 추궁을 정면으로 받았다. 조건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고백은 아버지 이상철의 가슴을 찢었고 상철은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운 적 없다며 불같이 분노했다. 그러나 지혁은 굽히지 않았다. 다시 그런 기회가 와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말은 결국 부자 간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상철은 술에 취해 울부짖었다. 저놈이 잘못했다고만 하면 안아주려고 했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다음날 그는 지혁을 장남자리에서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장남은 지환이라 선언했다. 김다정은 눈물로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무너진 자존심에 사로잡힌 상철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집을 나온 지혁은 여관방과 일용직을 전전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곤에 지쳐 쓰러지면서도 그는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귓가에 맴도는 한 문장은 그를 더 괴롭혔다. 나는 너와 어울리지 않아. 지은호의 눈망울 속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단절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자책과 미련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그는 애써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박성재의 태도는 지혁의 상처를 더욱 깊게 했다. 응급실에서조차 성재는 잘 있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지혁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저 자식 날 버렸네. 나를 잊고 은우한테 가겠지. 하지만 성재 역시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지혁을 돕고 싶은 마음과 은우를 향한 자신의 진심 사이에서 그는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내가 위로하면 지혁은 다시 은우에게 갈 거야. 그럼 나는 또 그림자가 되겠지. 한편 은호는 소개팅 자리에 나서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지역의 몰락 소식을 듣자 마음이 쓰였고 그가 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밤마다 은호의 눈꺼풀을 무겁게 했다. 그 순간 성재가 다가와 물었다. 은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돌직구 같은 질문에 은호는 얼어붙었다. 안정감 있는 눈빛에 흔들리면서도 지역의 그림자가 아직 너무 짙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오재진은 회사 홍보를 위해 라운지 리뉴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젊은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실적을 위한 판이었다. 은호는 지원자로 불려갔고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 눈살을 찌푸렸다. 협력사 납기 지연까지 떠안고 홍보 실패 책임까지 디자이너가 져야 한다는 조항은 비상식적이었다. 은호는 이건 이상해요라고 성재에게 털어놓았고 성재는 변호사 검토를 약속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함정이면 같이 빠져나와요. 당신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신뢰가 싹텄다. 지혁은 우연히 자재상에서 은호를 발견했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숨어버렸다. 은호가 웃으며 일하는 모습은 눈부셨으나 그럴수록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졌다. 그는 스스로를 저주했다. 바보 같은 놈. 그러나 며칠 뒤 은호와 성재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목격하자 질투와 후회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나는 이미 다 잃은 건가?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건가? 가족의 균열은 더 커졌다. 이상철은 여전히 지역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밤마다 몰래 오래된 재봉틀을 고치며 아들을 떠올렸다. 김다정은 남편과 아들이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린 현실에 가슴이 찢어졌다. 이수빈은 카페 리뉴얼 브이로그를 기획하며 은호와 협업에 나섰다. 그러나 첫 방송에서 지역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채팅창에는 파혼남 아니냐는 댓글이 쏟아졌다. 김다정은 화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상철은 무심한 척했지만 한참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시각 이지환은 현장에서 우연히 떨어진 메모를 주었다. 신부 쪽 문자는 확보라는 짧은 문장과 결혼식 당일 시각이 적혀 있었다. 이지환은 직감적으로 이 메모가 형과 관련됐음을 느꼈다. 그는 전화를 걸어 형, 이거 이상해. 직접 봐야 할 것 같아라며 약속을 잡았다. 바로 그날 은호의 휴대폰에는 해외에서 걸려온 낯선 전화가 연결됐다. 은호 씨나 보아예요.
보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마지막 문자는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없어요. 미안해요. 통화는 짧게 끊겼고 은호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럼 지혁이 본 문자는 조작된 거였단 말이야?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보아의 파혼, 조작된 문자, 오재진의 개입 의혹. 진실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자신은 영원히 버림받은 남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혁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은호는 성재와 함께 카페 체인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다. 대표가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높이 평가하며 현장 감각이 살아있다고 칭찬했을 때 은호는 오랜만에 자신이 인정받는 기쁨을 맛봤다. 성재의 도움으로 다시 숨이 트이는 듯했다. 성재 선배 고마워요. 그러나 골목 끝에 서 있던 지혁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 회의 하지 마. 왜요? 질투예요, 경고예요? 지혁은 한동안 말문을 닫았다가 낮게 말했다. 오재진 그 사람 너 이용할 거야. 조심해. 은호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럼 그날 왜 숨어 있었어요? 내가 부끄러웠어요, 이지혁 씨.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성재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은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만하시죠. 오늘은 제가 은호를 데려가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건설 법무팀 직원이 나타나 지혁에게 정정문을 내라며 협박했다. 결혼 취소는 정 씨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하시죠. 동시에 은호에게는 계약 철회를 통보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울분을 삼켰고 성재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철회 사유를 문서로 보내십시오. 정정문 요구는 강요로 보겠습니다. 직원은 차갑게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 말한 뒤 떠났다. 같은 시각 이지화는 확보한 CCTV 영상을 형에게 보여줬다. 결혼식 당일 백스테이지에서 보아의 휴대폰을 만지는 그림자, 손목에 각인된 로고는 오재진의 차량키와 같은 문양이었다. 지혁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래, 누군가가 대본을 쓴 거였어.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갈등은 폭풍의 눈으로 빨려들었다. 은호는 보아의 전화를 되새기며 혼란에 휩싸였고 성재는 그녀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지혁은 자존심과 우정, 사랑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할지 흔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 그리고 그날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